이번 시간에는 타입에 대한 프로퍼티를 얻어내기 위해서 설계된 메타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문서에서는 현 시점에 48개의 타입 프로퍼티 관련된 메타 펑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개 메타 펑션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볼 건데요. 일단 알아보기 전에 이 타입 프로퍼티를 위한 메타 펑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프라이머리 타입 카테고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15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15개 각각 프라이머리 타입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고, 어떤 타입이 있을 때 C++ 전제하는 모든 타입은 이 15개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true를 반환하고 나머지는 이제 false를 반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true에 속한 이 메타 펑션의 이름으로부터 t는 void에 속한다, void 계열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인테그럴에 속한다, 플라팅 포인트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럴 때 이 타입에 대해서 타입이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만 살펴볼 뿐이지, 이 타입을 설계한 의도에 대해서는, 설계 의도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구조에 대해서만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설계 의도라는 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 프로퍼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이 있을 때 타입이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가 뭘 표현하냐면 설계 의도를 실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프라이머리 타입 카테고리에서는 뭘 보지 않았냐면 이 프로퍼티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구조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컴포짓 타입 카테고리로 해서 7개의 메타 펑션이 있는데, 이 메타 펑션은 기존에 프라이머리 타입 카테고리에서 이제 2개 이상을 묶어서 하나로 이제 언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하게 돼요. 역시 이제 구조적인, 타입의 구조적인 특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배울 타입 프로퍼티는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구조가 아니라 기존에가 이제 타입을 이런 식으로 뭐 상하 구조로 봤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보면 프로퍼티 기반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방향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구조 형태로 보는 거고, 이거는 설계 의도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계 의도로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실은 개수가 이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분류가 된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기점으로 해서 타입 프로퍼티하고 아닌 거에서 여기서부터 개념적으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쪽 모양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모양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is consensus하고 is volatile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의 타입 T가 있어요. 모양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든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컨센서스가 붙어가 있으면 의도는 뭐냐면 T가 뭔지 모르지만 T를 상수처럼 취급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부터가 뭐가 되냐면 이제 의미 해석이 가야 되는 겁니다. 구문 해석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이제 컴파일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쪽은 이제 구문 해석이 있거든요. 구문적으로 모양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시멘틱, 의미가 어떤 의미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경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컨스턴스 볼라타일 관련된 메타 펑션은 기본적으로 탑 레벨 CV 퀄리파이어를 체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탑 레벨이라는 용어를 제가 설명할 때 포인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같은 경우는 포인터에 포인터 하면서 계속 포인터가 이제 무한대로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 포인터 사이에 뭐가 오냐면 CV 퀄리파이어가 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 포인트 다음에 오는 CV 퀄리파이어를 탑 레벨 CV 퀄리파이어라고 부르고, 이쪽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레벨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탑 레벨이라 그러면 여기는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를 수 있다는 소리예요. 부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인터에서 이 부분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CV 퀄리파이어가 이제 최종적으로 검사 대상이 된다는 건데, C++에서는 레퍼런스가 있어요. L-value 레퍼런스나 R-value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 경우는 특이하게도
이 다음에 뭘 할 수 없냐면 CV 퀄리파이어를 쓰게 되면 컴파일 오릅니다. 예,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타입 얼라이언스 기반으로 해서 얘를 만약에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타입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CV 퀄리파이어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컴파일러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CV 퀄리파이어가 레퍼런스 다음에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무시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컴파일 오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없앤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이제 타입이 딱 옵니다. 뭐 레퍼런스 이런 건 존재를 안 해요. C++에서는 레퍼런스에 레퍼런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레퍼런스를 하나로 합하게 됩니다. 그걸 레퍼런스 축약이라고 불러요. 레퍼런스 축약을 통해서 뭘 하냐면 레퍼런스 이렇게 레벨링을 하지 못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레퍼런스 타입이 여기 있는 CV 퀄리파이어라는 이 메타 펑션을 들어가게 되면 항상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레퍼런스 다음에 CV 퀄리파이어가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배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int 6이라는 거에다가 전체에다가 컨스턴스를 입힌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컨스턴스가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또 필요하면 필요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얘를 넣고 다시 거꾸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만 본다 그러면 배열에 대한 요소 타입이 이거라는 걸 의미를 하고, 또 이것만 보면 전체 배열이 컨스턴스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결국 이 CV 퀄리파이어가 배열에 적용됐을 때는 항상 엘리먼트도 적용이 되어지고 배열 전체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컨스턴스하고 나머지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레퍼런스가 들어가는 배열 같은 경우는 전체가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항상 레퍼런스는 가장 마지막에 해석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실은 이러이러한 거에 대한 레퍼런스, 항상 기존에도 레퍼런스는 그 다음에 뭘 오게 할 수가 없어요. CV 퀄리파이어를 오면 무시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에 오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있다는 소리는 전체에 대한 레퍼런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부분이 그대로 들어와서 나온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벨링이 되어져 있는데 실은 여기만 본다 이렇게 여기하고 분류할 때 이제 두 개로 분류하면 컨센서스하고 나머지는 이 마지막 포인트를 포함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레퍼런스, 그 다음에 포인트에 대한 레퍼런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구현된 형태를 보게 되면 패턴을 따라서 나누게 돼요. 일단은 variable 템플릿을 기반으로 구현을 했을 때는 일단 무조건 false라고 일단 해줍니다. 무조건 일단 false라고 없다라고 해놓고 이 패턴으로 나눌 수 있으면, 다르게 말해서 이 패턴을 통해서 이 t를 파라미터 매핑을 t에 대한 파라미터 매핑을 구할 수 있으면 true로 봅니다. 즉 이 패턴이 있는 경우만 true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템플릿 프라이머리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사용하는 구조로 해서 이 is constance라는 걸 만듭니다. 볼라타일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넣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signed, unsigne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igned, unsigned는 이제 플러스만 존재한다 이런 뜻이고, signed는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걸 양수, 여기는 음수하고 양수가 있다, 뭐 두 개 다 표현한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근데 이런 음수 양수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arithmetic 타입에 대해서만 사용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정수형이라든지 부동소수점에 대해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를 그 원한 t 타입으로 바꿨을 때 결과가 어떻게, 그대로 이제 마이너스가 작은 값이 되면 그 경우는 음수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를 했을 때 그 값이 큰 값이 되어버리면 그 양수만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제 설계를 보게 되면 조금 재밌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두 개를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t 타입하고 그 다음 불값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특수화의 과정에서 아래쪽은 보면 t를 받고 false로 이거를 부분 특수화를 시켜놨어요. 즉 하나만 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특수화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이게 false가 된다는 소리는 산술 타입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산술 타입이 아니면 무조건 is signed는 이제 false 타입이 된다는 소리예요. 즉 산술 타입에 대해서는 무조건 false가 되고, 산술 타입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해보는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이 적으면, 마이너스를 t 타입으로 바꿨을 때 적으면 음수 양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도 동일하게 설계가 되어져 있거든요. unsigned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설계가 되어져 있는데 결과를 했을 때 마이너스한 결과가 크면 여기는 양수만 있다는 세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양수만 있다 이렇게 판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타입 시스템상으로는 그 정수형에 대해서만 음수 양수를 구별하고 있고, 부동 소점에서는 아직 양수 음수를 구별하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뭐 어떤 그런 타입이 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부동 소점에서는 그 양수 음수를 따로 이렇게 분류한 타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지금 있는 시점에서는 사인드 타입이에요. 부동 소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바운드 어레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바운드 어레이하고 언바운드 어레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열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합시다. 그럴 때 이 부분을 이제 분류를 두 개의 파트로 이런 식으로 t하고 배열 형태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냐면 항상 이 첫 번째가 맨 뒤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고 인트에 3에 4에 뭐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맨 처음으로 들어가요. 항상 맨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처음 이후에 등장하는 이런 그 숫자는 항상 상수입니다. 컴파일 시간에 상수로 결정이 나야 돼요. 자, 이런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첫 번째 배열이 특정한 숫자가 있는, 즉 바운드 배열의 어떤 크기를 지정하는 값으로 얘를 사용합니다. 이 녀석도 실은 바운드의 의미는 있긴 하지만 약간 다른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실은 첫 번째 요소가 이제 바운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첫 번째 요소가 어떤 숫자인 경우로 지정되어 있으면 바운드 어레이가 되고, 숫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비어 있으면 unbounded 배열로 봅니다. unbounded 배열은 기본적으로 incomplete 타입이에요. 아직 명확하게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닿기 때문에 이제 불완전 타입이라 부릅니다. 요거를 실은 타입적으로는 서로 다른 타입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펑션을 만들 때 요걸 가지고 바운드냐 언바운드냐에 따라서 함수를 서로 다른 함수로 이제 디스패치는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해서 프로퍼티 펑션에 대한 프로퍼티 타입을 설계하기 위해서 만든 메타 펑션 몇 개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특이한 형태의 메타 펑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실은 좀 어려운 주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